안녕하세요. 금요일을 너무 피바다로 빨갛게 마무리해서 할로윈 드립을 치려다가 지금 도저히 농담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아직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빅테크주들 3Q 리저트가 아주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실적 자체보다는 그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 이제 growth outlook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딱 그대로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마켓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확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게 뭐 매도세든 상승세든 이게 누가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해를 못했으니까 대응책도 없고 대응책이 없으니까 이걸 뭐 샀다가 팔았다가 매매만 잦아지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다가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커요. 어쨌든 그들은 마켓을 움직이는 가장 큰 축 중 하나이고 그리고 일단 리테일 투자자들이 꽤나 많이 이끌고 올라왔던 이 테크주들을 그들이 팔진 않았잖아요. 그럼 누가 팔았느냐를 이해하려면 이 매도 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번 주 실적에 대해서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대표 기업들만 따로 한번 간단히 볼게요. 먼저 아마존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EPS는 12.37달러, 컨센서스가 7불 41이었으니까 엄청 잘 나온 거죠. 매출도 전망치 대비 잘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AWS 사업 부분에서 이제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AWS revenue만 보면 이게 코로나 이후 이제 미국이 전역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요 덕분에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29% 더 늘어난 116억 달러였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작년 3분기 성장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거 좀 주춤해진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마존 내에서 매출 비중으로만 따지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익 기준으로 비중을 따지면 70%가 넘는 캐시카우 사업이에요. 온라인 유통 부분에서 낮아진 수익성을 이제 AWS가 끌어올리고 있는 것만큼 이 AWS 성장세에 주가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4분기 성장 가이던스인데 4분기 매출 전망치를 지금 1,120억에서 1,210억 달러로 제시를 했어요, 경영진이. 이걸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lower end 가이던스가 여기 최소값 1,120억 달러? 이게 지금 업계 평균 전망치인 1,123억 달러에 못 미쳤다는 건데 사실 이게 아마존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게 어쨌든 가이던스 중간값을 따지면 평균 컨센서스보다 훨씬 높았고 그리고 이제껏 꾸준히 거의 매 분기마다 항상 아마존은 경영진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거든요. 다른 테크주들하고 비교했을 때 경영진이 워낙 보수적이게 가이드를 주는 편이라서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워낙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만큼 잘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이 바가 높은 것 같아요. 이 영업 마진, operating margin에 대한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목표 주가가 바뀔 만큼의 밸류에이션 변화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더 샀으면 더 샀지 시장이 뭐 이렇게 움직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포지션 변화가 없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제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하락한 케이스죠. 3분기 EPS 같은 경우는 2불 70일, 컨센서스 대비 높았고 매출도 전망치보다 높았는데 근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미국, 캐나다만 봤을 때 이제 북미 데일리 유저 숫자가 1억 9,600만 명 2분기 같은 경우는 1억 9,800만 명이었는데 여기서 감소를 했고요. 이게 경영진 말로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지난 2분기 사용자 수가 늘었던 거기 때문에 3분기에 뭐 감소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4분기 북미 사용자 수도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다 주가에 좋을 수가 없는 소리들이에요. 그나마 좀 잘한 거는 여기 advertiser base, 이게 10 million 광고주들이 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많이 성장한 거고, 글쎄요, 저는 페이스북도 안 하고 인스타그램도 안 해서 진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1년에 한 번 로그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정말 광고 도배되다시피 할 텐데, 어쨌든 문제는 이 user base growth 대비 이 advertiser base가 충분히 성장을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반응도 그렇지만 실제로 실적 내용 자체도 문제가 좀 있었죠. 일단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제 아이폰 매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컨센서스 대비 낮았어요. 애플 전체 매출은 높았을지 몰라도 사실 마켓에서 볼 때는 이제 아이폰 레베뉴가 가장 센시티브한데 지금 이게 잘 못 나왔고요. 그리고 on top of that 가이던스 제시를 안 했어요. 새로운 아이폰 매출 전망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이 지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사실 뭐 정상이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리스크가 안 그래도 지금 아이폰 이 매출 저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시장 상황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OPEX를 보면은 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지금 당장 다음 분기 EBITDA만 해도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다 돼서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벌써 다음 분기 뭐 내년 수치에 대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밸류에이션, 목표 주가도 증권사들마다 다시 산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수정되는 상황을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 이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쓰이는 이 P 멀티플을 보면은 벌써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금 좀 힘들어질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 엄청나게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자, 여기까지 보면은 공통점들이 주가가 엄청 하락한 종목들인데 다들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 전망치 growth outlook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있죠. 그에 반응을 한 거고요. 이게 숫자만 보면 뭔가 다 나름 earning surprise였는데 주가는 다 망했어요. 그런데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유일하게 투자자들이 환호한 기업이 이제 구글입니다. 3분기 EPS 같은 경우는 뭐 16불에 40, 컨센서스가 11불이었으니까 훨씬 상회했고 매출도 전망치 대비 많이 높았어요. 461억 versus 컨센서스 429억 달러. 그리고 이제 구글 3분기 전체 광고 매출을 보면 작년 대비 많이 성장을 했고 여기서 좀 노르벌한 게 이제 유튜브 사업 부분이 많이 선방했네요. 유튜브 광고 매출 같은 경우는 32% 작년 대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뭐 프리미엄 서브스크라이버스가 30 million이나 되네요. 이게 뭐야? 3천만 명? 그리고 경영진은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아웃룩도 되게 좋았어요. 유튜브 광고 매출이 이렇게 컸다니. 정말 유튜브는 저 빼고 돈을 다 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컨센서스 그 목표 주가들이 다시 새롭게 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EBITDA multiple 그리고 PE multiple 둘 다 이전 분기보다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주 전에 이 ROE 기준으로 Return on Equity 이 기대 성장률 기준으로 이 S&P 500 기업들 이제 스크리닝 했던 그 영상이 있었는데 그 리스트에서 그 필터에서 걸렸던 15개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절대적인 ROE 수치하고 이 ROE 성장률 고평가 우려도 없어서 일단 이 메가텍 기업들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들어갔던 종목이 구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S&P Top 5인 이 FAMG들을 봤을 때 적어도 이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헤지 용도로 이 숏 포지션에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 사실 페이스북하고 애플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에 대한 제 밸류에이션 지난 분기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제 목표 주가도 뭐 그대로이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추가 매수를 했으면 했지 전혀 불안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애플 숏에 대해서는 사실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이 리테일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인기 있고 주가가 한동안 계속 이제 고공행진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숏 의견은 뭐 말해봤자 뭐 어떤 반응일지 알아서 굳이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이 애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이 보인다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애플 매도 추천을 꾸준히 해왔던 IB 리포트를 하나 가져와서 같이 보고 분석을 해보는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크주들의 매도 세력에 대해서인데, 일단 이 셀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목적이 다 달라요. 가장 큰 구분은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 조정을 위한 매도가 있어요.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하는 경우는 정말 fundamental driven 해서 정말 이 주가가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 가치에 수렴해서 이제 포지션을 엑짓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고, 포지션 조정일 경우에는 좀 더 단기적인 이유에서의 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트레이더들의 이제 포지션 목적에 따라서 매매 이유는 다양하고요. 그럼 이번 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매도 세력이 개입됐나? 참고로 이건 기관들이 fund flows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단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alpha shorts. short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도 말할 텐데 그냥 단순 헤지를 위한 short은 그냥 말 그대로 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종목을 헤지 용도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숏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파 숏이라고 하면 정말 내가 본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아서 내 밸류에이션상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숏 베팅을 하는 게 알파 숏. 그리고 이번 주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는 고평가되었다고 보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숏을 언제 들어갔는지 들어간 시점은 다 제각각이었겠지만 지난 여름에 처음 시작됐던 테크 조정장 때 들어갔던 펀드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실적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지 못하고 이제 숏을 치기 시작한 펀드도 있었을 거고, 아무튼 이 밸류에이션이 갈 때까지 갔다라고 생각해서 이 알파 숏 포지션을 잡기 시작한 펀드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hedges. 이게 테크주도 테크주 나름인데 이제 분명 고평가되지 않고 정말 충분한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이 justify 되는 주식들이 있죠. 그럼 그런 종목들에 대한 롱 포지션을 잡을 때 헤지 용도로 같은 섹터 내 유사 기업 종목에 대한 숏을 잡아요. 말 그대로 정말 헤지를 위해서 잡는 숏인데 제가 왜 롱숏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래 롱숏 전략은 다 같이 이제 개나 소나 상승하는 장세에서보다 이런 폭락장에서 훨씬 더 빛을 발휘하는 전략이고요. 결국에는 이 헤지펀드들이 이제 알파를 낸다, 이 말이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뜻도 돼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 훨씬 선방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런 장에서 특히나 많이 떨어진 롱 포지션에 대한 매수세를 늘려가는 헤지펀드들이 또 그에 상응하는 헤지 트레이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헤지 포지션이 늘어나면서 그 헤지 물량도 같이 늘어나면서 매도세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systematic short. 이거는 그냥 퀀트 펀드들이 숏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모멘텀 트레이딩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실적이고 뭐고 펀더멘털하고 상관없이 시장이 하락세일 때 이제 그 추세 추종하면서 수익을 내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매매하는 퀀트들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시스테마틱 숏하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테크주들은 지금 마켓 전체 한 20%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스템 트레이딩 타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acro shorts. 이것도 역시 개별 종목 자체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업 펀더멘털하고는 무관하게 이 macro factors라고 하는데 주로 경제 성장률, 금리, 인플레이션, 실제로 이런 정말 매크로만 보고 트레이드하는 이제 매크로 펀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뉴스, 코로나 재확산, 백신 딜레이,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주식시장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리셋, 섹터 로테이션, 그리고 더 매크로적인 GDP 성장률에 대한 우려,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미국 증시에 대한 숏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테크주들은 하필 전체 증시의 5분의 1씩이나 차지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 매도세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거는 이 long sells라고 하는 부류인데, 원래 롱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이제 매도하는 트레이더들인데, 이번 상황에서 매도세는 얘네들은 아니죠. 지금 이 가격에 수익 실현을 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니 나는 기관도 아니고 헤지펀드도 아니고 다 관심 없고 나는 그냥 내 주식 떨어지는 게 화나는데 이딴 걸 내가 왜 알아야 하냐 라고 하실 텐데,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켓이 특정 방향으로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왜 반응하고 왜 어떻게 떨어진 건지 알아야지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번 하락장이 시사하는 몇 가지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건 이제 실적 그 자체보다도 심지어 내년에 대한 성장 가이던스조차도 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이 불확실성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와중에 정말 실적이 우려가 돼서 떨어진 주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earning 시즌이 원래도 변동성이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주가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있으면 이게 정말 패닉스러운 상황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인지 아니면 뭐 현금을 다 소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걸 정말 편안하게 관망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적어도 불안감은 없이 내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확실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을 하면서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이걸 내가 감정적이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커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이 다음 주는 다음 주 어닝을 침착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다음 주는 드디어 대선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위해서라도 이 멘탈을 세이브해야 돼요.